퇴직 후 창업, 53세 보험 설계사 도전, 한 달 만에 후회한 사연. 은퇴 후의 꿈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정년이 코앞이고 50대 후반에 접어들면 은퇴 후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채울지, 어떤 일을 하며 지낼지 계획을 세워보지만 막상 현실과 맞닥뜨리면 예상과는 너무 다를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라며 창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습니다. 정년퇴직 후의 공허함, 경제적인 불안, 사회에서 밀려난 듯한 느낌 때문이죠. 하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오히려 은퇴 후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가 한 달 만에 후회한 53세 김 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업이나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 두 가지를 더 소개하면서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53세 김 씨의 보험 설계사 도전, 한 달 만에 후회한 이유.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영업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익숙했고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보험 설계사를 추천했습니다. 형님, 보험 영업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요즘 50대 후반에도 시작해서 돈 잘 버는 분들 많아요. 연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는 고민 끝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첫째, 인맥이 있어야 했다. 보험 영업은 기본적으로 인맥이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평생 직장인으로 살면서 개인적인 인맥을 넓힐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주변 사람들에게 보험을 권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둘째,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다. 회사에 다닐 때는 매달 일정한 월급이 들어왔지만 보험 영업은 실적이 있어야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거의 돈을 벌지 못했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도 성과가 나지 않으니 점점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셋째,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50대 중반이 넘으니 매일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체력적으로 버거웠습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도 고객을 만나러 다녀야 했고 문전박대당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김 씨는 이건 나랑 안 맞는다는 걸 깨닫고 포기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현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영업을 하려니 부담도 컸고 내 성격하고도 안 맞았어요. 김 씨처럼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삶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일인가? 이를 깊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2. 56세 박 씨의 카페 창업, 6개월 만에 문 닫은 이유. 박 씨는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모아 작은 카페를 차렸죠. 평소 커피를 좋아했고 손님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거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예상보다 운영 비용이 많이 들었다. 임대료, 원두와 재료비, 공과금, 인건비까지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적자가 났죠. 둘째, 경쟁이 너무 심했다. 주변에는 이미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았습니다. 소규모 개인 카페는 차별화된 전략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셋째,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카페 운영은 단순히 커피만 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사, 재고 관리, 위생 관리, 홍보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쉴 틈도 없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내 가게니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9to6 직장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박 씨는 6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지는 않는가?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3.
59세 정 씨의 배달 라이더 도전,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정 씨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배달 라이더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2030대 젊은 라이더들과 경쟁하려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시간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계속 아팠습니다. 둘째,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았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도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사고 위험도 높았습니다. 셋째, 수입이 생각보다 적었다. 배달 건수가 많아야 돈을 버는데 50대 후반의 몸으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시작했지만 젊었을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몇 달 만에 몸이 망가질 것 같아서 결국 그만뒀어요.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위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삶을 계획할 때는 다음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내 성향과 맞는가? 영업, 서비스업, 육체 노동 등.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창업 비용, 예상 수입 등.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충분히 조사하고 작은 규모로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할 일이 많다는 말이 있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은퇴 후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 후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1. 은퇴 후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와 활동의 중요성.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의 고립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잃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의 상실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피에로에스 오에니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적 근거. 사회적 연결이 중요한 이유. 사회적 활동은 도파민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자극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이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적은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천 방법.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은퇴 후 육체 건강. 규칙적인 운동의 필수성. 은퇴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량이 줄어들며 이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은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운동의 효과. 2017년 미국 심장학회 AHA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의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주 150분의 중간 강도의 운동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강화하고 면역 시스템을 증진시키며 뇌의 신경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배 이상 건강한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리적 근거. 근육량 감소와 골다공증 예방.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뼈의 밀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며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규칙적인 저항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은 이러한 근육과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는 기능적 독립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주 3-4회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3. 은퇴 후 건강한 식단 뇌와 몸을 위한 필수 영양소. 은퇴 후에는 식습관이 쉽게 불규칙해지고 간편한 음식이나 패스트푸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학적 근거. 지중해식 식단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과일, 채소, 견과류, 올리브유, 그리고 고등어,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이 포함된 식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뛰어나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5년 저널 오브 제런탈러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근육량 감소와 함께 면역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 식사는 지중해식 식단을 고려해 보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 콩 등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준비. 은퇴 후에는 체력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활동을 통해 정신적 고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육체적 건강을 챙겨야 하며, 셋째,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며 건강한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